자, 안녕하세요. 집합공부의 갓코치입니다. 자, 교시험 대비 교과서 본문 독해. 자, 중3 영어 동아 윤정미. 자, 이번 시간은요 6과의 두 번째 시간이 되겠죠. 6과의 두 번째 시간 본문 02를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은 그 이제 가구상인 그 사람 이름이 뭐였더라? 그쵸? 이제 미스터 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작은 마을로 가서 이제 탁자를 하나 발견을 하고, 이게 되게 값이 나가는 건데 이제 이 사람들을 이제 이 별게 이 다시 말하면 이제 복제품이다라고 속여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싸게 사려고 하는, 이제 싸게 사려고 시도를 하는 그 부분까지를 봤었는데요. 자, 그 다음에 내용을 이어서 보도록 하죠. 자, 이 말은 히는 이제 미스터 복이 그 사람 얘기해서 그 가구상을 얘기를 하게 되겠죠. 이제 그분이 이제 그 사람, 그분이란다. 이제 그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he then added, I think I may buy it. 이 사람이 이제 말을 계속 이어서 가는 거가 되겠죠. 이제 탁자를 보고 나서요. 이제 문자 글자 그대로 음이죠. 자, I think that's 되겠죠. 구어에서는 진짜 이런 이제 명사들 접속사는 이제 흔히 생략하게 되겠죠. 내가 살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the legs of my table at home are broken. 다시 말해 여기서 이제 이 my table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미스터 복이 자신의 테이블 얘기를 하는 거죠. 집에 있는 내 테이블에 다리가 부러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겠죠? I can cut off the legs of your table and attach them to mine. So I can cut off, 잘라서 떼어내다라는 얘기 되겠죠. The legs of your table. 즉, 그 루민이라는 사람하고 이제 버트라고 하는 이제 루민스, 이 사람 맞나? 그렇죠. 루민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제 아들 집에 가서 지금 이제 테이블을 보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니네 테이블에서 다리를 잘라내 가지고 attach them to mine. 그래서 mine은 내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죠. my 테이블을 얘기하는 거죠. 내 테이블에 갖다 붙이면 되겠구나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사람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자, attach A to B는 여러분 그냥 아주 되게 기초적인 수거예요. A를 B에 갖다 붙이다 라는 얘기죠. attach A to B. A를 B에 붙이다 라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how much? Lumins asked. 그래서 얼마냐? 라는 얘기죠. 루민스가 물어봤어요. Not much, I'm afraid. 자, 뭐 다시 말하면 얼마냐라고 물어봤는데 not much라고 했으면 얼마 안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I'm afraid. 자, 그럼 이 afraid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이제 보통 이제 중학생들이 보통 이제 뭐라고만 되게 많이 하냐? 뭐 두려워하다라는 말로 되게 많이 알고 있죠.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이 두려워하다라는 수고로 제일 많이 쓰는 게 뭐죠? 그렇죠? be afraid of라고 하는 말 되게 많이 쓰죠. 그죠? 네, 이 afraid라고 하는 이제 두려워하다라는 뜻 말고도 우리가 무슨 뜻이 있죠? 그렇죠. 유감스럽다라고 하는 말이 있죠. 다시 말해 유감스럽게도 많이 줄 수는 없다는 얘기죠. Not much I'm afraid 라는 얘기죠. 그렇죠? This is just a reproduction, said Mr. Bogies. 그렇죠. 이건 단순히 복제품이고 이게 원본이 아니고, 다시 말하면 이게 뭐 되게 오래된 어떤 특정 가구의 원본이 아니라 복제품이니까 베껴서 만든 거니까, 쉽게 말하면 짝퉁이니까 얼마 못 준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reproduction, 다시 만든 거, 재생품이라는 얘기 되겠죠. 복제품. So how much? 야, 그래서 얼마냐고 라는 얘기 되겠죠. 10 pounds, 10파운드 주겠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죠? 10, it's worth more than that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that은 10파운드를 가리키게 되겠죠. 그렇죠? worth 다음에 이제 이 뒤쪽에 명사가 나오면 뭐가 되겠죠? 그렇죠. 그 명사만큼의 가치가 있다라는 얘기죠. It's worth more than that. 그것보다는 더 가치가 있다. 그것보다는 더 비싸게 받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How about 15? 되겠죠. 그래서 이게 보기스가 다시 이제 이 미스터 보기스가 다시 얘기하는 거 되겠죠. 그럼 15파운드면 어떻게 했냐라는 얘기겠죠. How about은 대표적인 여러분 뭐죠? 저 제안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How about 다음에는 명사가 들어가죠. 명사, 동명사가 들어가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how about ing 하면 뭐뭐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How about 명사면 그건 어떻겠냐라는 얘기 되겠죠. 집에 멀뚱하니 있다가 이제 딱히 뭔가 먹을 게 생각이 안 나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How about pizza? 그럼 뭐가 되겠죠? 피자는 어떨까? 라는 얘기죠. 자, make it 50라고 하죠. 그 다음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이제 make it 50. 그럼 50파운드로 하자라는 얘기죠. 그걸 50파운드로 만들자라는 얘기죠. 글자 그대로요. 자, well, 30가 되겠죠. 여기서 well은 그냥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30파운드로 하자라는 얘기 되겠죠. This is my final offer. 이게 내가 마지막으로 제시할 수 있는 가격이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이 오퍼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실제 이 뭐라고 말씀드렸냐? 매매 거래에서 되게 많이 쓰이는 거예요. 베스트 오퍼 하면 뭐라는 얘기 되겠죠? 이게 내가 가장 제시할 수 있는 최선이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걸 This is my best offer라고 해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어요. 사실상은요. 그렇기 때문에 오퍼는 이 물건 값을 이제 치르기 위한 어떤 물건을 이제 뭐가 되겠죠? 이제 매매, 사거나 팔 때 이제 제시하는 가격을 우리가 보통 offer라고 얘기를 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뭐라고 하죠? Okay, it's yours. 그래, 네 거다. 다시 말하면 가져가라라는 얘기가 되겠죠.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이 지문에서 뭐가 좀 많이 뭐가 좀 두 번 등장했죠? 이 소유대명사라고 하는 것 두 번 등장했었죠. 소유격 대명사요. 소유격 대명사는 여러분 별게 아니라 소유격 대명사는 소유대명사죠. 소유격 대명사 아니라 소유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소유격 플러스 명사 이거를 지금 하나 안에다 집어넣은 거죠. my는 여러분 줄이면 뭐 my는 이제 뭐와 뭐를 합친 거죠. my 플러스 명사를 줄인 거가 되겠죠. 당연히 명사는 뭐가 되겠죠? 앞서 언급한 것. 우리가 지금 이게 소유 대명사니까 앞서 언급한 명사를 얘가 대신하는 거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유 대명사라고 하는 것은 소유격 플러스 명사를 이제 한 단어 안에 이제 집어넣은 케이스가 되겠죠. 그러면 yours라고 하는 것도 당연히 뭐가 될까요? your 플러스 명사라고 하는 이 문맥상 여는 your table이 되겠죠. 그렇죠? 자, okay, it's yours. 그렇죠? 이거 네 거다. 하지만 how are you going to take it? 그거 어떻게 take it 가져갈 거냐라는 얘기가 되겠죠. 너 그거 어떻게 가져갈 거야? 이 테이블 사이즈가 꽤 큰가 보네요. This thing will not go in a car. 그렇죠. 여기서 말하는 thing은 테이블이 되겠죠. 이거 will not go in 안 들어간다. 차에. 그렇죠. 차에 실을 수는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뭐 무지하게 큰가 보죠. We'll see. 한번 봅시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이 we'll see라고 하는 말은 좀 일반 회화에서도 상당히 많이 쓰는 거니까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아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두고 보자 라고 하는 말에 가장 대표적으로서 will see가 되겠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나 이번 시험 되게 잘 볼 자신 있어 뭐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근데 친구가 예를 들어서 will see 뭐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 어떻게 되는지 한번 두고 보자 라는 뜻이 되겠죠. 자, Mr. Bogus said and went out to bring his car. Mr. Bogis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한번 봅시다 라는 얘기죠.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하고 나서 그리고 went out 밖으로 나갔어요. 뭐 하기 위해서요? To bring his car. 차 가지러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죠. 차를 가져가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다는 얘기니까 이건 부정사의 뭐다? 그렇죠. 목적의 의미인 이제 목적의 의미가 되겠죠. 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 되겠죠. 부사적용법. 자, 계속 보도록 하죠. On his way to the car. 이제 차로 가는 길에 라는 얘기 되겠죠. on 이거는 여러분 좀 알아두셔야 되는 표현이에요. on 아이고 one's way to 어디 하면 뭐가 되겠죠? 어디로 가는 길에 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on one's way to 어디 하면 어디 가는 길에. 그럼 나 학교 가는 길에 하면 뭐가 되죠? on my way to school 하면 되겠죠. 그렇죠? 자, 차로 가는 길에 Mr. Bogus couldn't help smiling 되겠죠. 자, couldn't help smiling 기본형이 뭘까요? 그렇죠. 기본형은 cannot help ing가 되겠죠. 그렇죠? 이거랑 비슷한 형태가 있게 돼서 cannot but 동사 원형이 있습니다. 의미는 똑같아요. 구조만 다를 뿐이에요.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뭐뭐 하지 않을 수 없다. 자, he couldn't help smiling. 즉 웃지 않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되게 좋은 물건을 어쨌든 사람 속여가지고 되게 싸게 사게 됐으니까 라는 얘기가 되겠죠. The table was what every dealer dreamed of가 되겠죠. 그 테이블은 어떤 것이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What every dealer 모든 이제 판매상인들이 dream of 꿈꿔오던 것이었다는 얘기 되겠죠. 그렇죠. 이 dream of의 목적어를 대신하면서 지금 뭐가 되겠죠? 이 보어로 역할로 사용하고 있는 이제 what절이 되겠죠. 기본적으로 명사절이 되겠죠. 자, dream of 뭐뭇을 꿈꾸다, 상상하다, 마음속에 그리다 라고 하는 표현이 되겠죠. dream of 이렇게 해서 같이 붙여서 쓰셔야 되겠죠. 그래서 he couldn't believe his luck. 그렇죠. 자신의 행운을 믿을 수 없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만큼 좋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근데 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Dad, what if this thing doesn't go in his car? 그렇죠? 자, what if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한 덩어리의 그냥 의문사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뭐뭐라면 어떨까라는 얘기가 되겠죠. 일반적으로 이제 가정을 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죠. 근데 이게 이건 이제 일반 의문문임에도 일반 이제 의문사 의문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의문사 의문문은 주어와 동사를 이제 도치를 시키지 않습니까? 이제 의문문의 어순을 쓰게 되겠죠. 근데 이 what if라고 하는 요 의문사의 경우는 뭐다? 그렇죠. 얘는 평서문의 어순을 쓴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주어 동사 일반 평서문의 어순을 쓴다라고 하는 걸 좀 주의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만약 이 물건이 이 테이블이 doesn't go in his car 그 사람 차에 들어가지 않으면 어쩌죠? 라는 얘기죠. 뭐뭐라면 어쩌죠? 라는 얘기죠. 자, he might not pay you, said Bert.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아버지한테 돈 안 줄지도 몰라요. 라는 얘기죠. 쉽게 말하면 안 사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근데 여러분 이거는 하나는 좀 봅시다. 여러분 이거 이제 영어 기초 상식인데
기초 상식이라기보다는요. 이제 pay에 관련된 문법 사항인데요. 여러분 pay 명사와 이제 pay for 명사는 좀 구분을 해서 쓸 수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자, pay 명사하면은 뒤쪽에 이제 사람이 되겠죠. 그렇죠. 그 사람에게 나에게 서비스 대가 어떤 서비스를 제공한 그 제공처에다가 지불을 한다라고 할 때 우리가 pay라고 하게 되겠죠. 그렇죠. pay for는요, 내가 이 돈을 지불을 하고 나서 내가 얻은 서비스나 이제 물건, 재화에 대해서 쉽게 말하면 이제 내가 돈 주고 산 것, 그 물건에 해당하는 것에 이제 지불하다라고 할 때 pay for를 쓴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이거 됐습니다. 이건 물건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제가 지금 사람이라고 하는데 사물도 돼요. 사물은 뭐냐면요, 내가 지불해야 되는 것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죠. 그 증명서. 쉽게 말하면 계산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식당에 갔어요. 그럼 식당에 가서 밥을 먹은 이제 그 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지불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 금액, 그 계산서에 나온 금액을 여러분이 이제 돈을 내는 거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만원짜리 밥을 하나 먹었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지불하다라고 할 때는 여러분이 계산서를 산 것이 아니라 그 여러분이 받은 서비스 금액이 이제 계산서에 나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때는 그냥 pay라는 말을 쓰게 되겠습니다. 이제 계산서로 the bill이라고 해야죠. 그래서 pay the bill. 이게 말대로 이제 계산서에 적힌 금액을 지불하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금처럼 여러분이 이제 사용한 금액이 나와 있는 그런 증명서에 대한 이제 어떤 돈을 지불하다 제외하고서는 기본적으로 사람에게 지불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택시를 탔으면은 택시 기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를 제공을 해준 것이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여러분이 택시 요금을 낼 땐 당연히 뭐가 되겠죠? Pay the driver 이렇게 되는 거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기사님이 여러분을 데려다 준 거니까. 그렇지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이 밥을 먹었어요. 근데 밥을 먹었는데 계산서에 대해서 이제 계산서에 나와 있는 그 금액을 지불하다라고 할 땐 pay the bill 되지만 그 음식값, 내가 먹은 음식에 대한 이제 값을 지불하다라고 할 땐 뭐가 되는 거겠죠? 여러분이 먹은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이미 돈 주고 산 물건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pay for the food가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취득한 것에는 pay for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뭐가 되겠죠? 받은 것에 대한 어떤 뭐가 되겠죠? 뭐 금액에 어쨌든 어떤 그 금액을 지불하다라고 할 땐 pay 플러스 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내 주머니에 넣고 내 입에 넣어간 거, 이건 다 pay for. 그거 아닌 거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죠? 그냥 pay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계속 보도록 하죠. 자, Lumins then had an idea. 이제 루민스가 이제 이 어떤 생각이 하나 딱 떠올랐다는 얘기가 되겠죠. 뭔 얘기냐? What he wants is only the legs가 되겠죠. 그가 원하는 것은 이제 want의 목적어가 되는 것이죠. 그가 원하는 것은 is only the legs. 다리만 원한다라는 얘기 되겠죠. 아까 이 사람이 뭐라고 했었죠? 앞부분에서. 그렇죠. 지금 내 집에 있는 탁자에 다리가 부러져 가지고 난 그냥 다리만 쪼개가지고 다리만 잘라가지고 그냥 갖다 붙이면 된다라고 했던 거 되겠죠.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 되겠죠. 그렇죠? 자, 그가 원하는 것은 다리뿐이다. 그래서 let's cut the legs off for him. 되겠죠. 그 다리를 cut off 잘라서 주자라는 얘기 되겠죠. 그걸 위해서 잘라주자라는 얘기 되겠죠. said Rumins. 자, 다리 잘라주는 얘기 되겠죠. 자, 탁자 다리 잘라주는 얘기 되겠죠. Great idea, said Bert. 좋은 생각이네요. 그래서 Bert then took out a saw and began to cut off the legs. 그래서 버트가 그리고 나서 take out 했다는 얘기죠. took out 가지고 나왔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여러분 take out이란 말 외래어로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a saw. 그래서 이게 다시 말하면 이게 톱이 되겠죠. 톱을 하나 가지고 나와서 began to cut off the legs. 그렇죠. 다리를 자르기 시작을 했다라는 얘기 되겠죠. 그래서 근데 when Mr. Bogies came back, 이 사람 돌아왔을 때 the legs had been cut off, 다리가 잘려 나간 상태였다라는 얘기 되겠죠.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있게 되겠죠. 시제의 차이, 그렇죠? 이 사람이 돌아오기 전에 다리가 이 사람한테 지금 막 잘라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미스터 보기스가 돌아오기 전에 다리가 이미 잘려진 상태이니까 돌아온 것보단 더 먼저 있었던 일이 되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용법으로서 과거 완료를 써줘야 되겠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과거 완료를 가장 쉽게 쓰는 이유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어쨌든 기준 시제가 과거라고 했을 때는 그 다음 거는 기본적으로 전부 다 뭐가 돼야 된다? 과거나 과거 완료가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기본 바탕을 그렇게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기준 시제가 이야기의 어떤 문장의 기준 시제가
과거다. 그러면 그것과 관련해서 그 다음에 나와야 되는 이야기들은 뭐다? 기본적으로 과거나 아니면 과거 완료를 쓴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여러분 요거는 시제일치라고 하는 이제 문법 시간에 다 공부를 한 거예요 이미. 근데 제가 그걸 그냥 쉽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don't worry, 걱정하지 마라. This was a favor. 이거 내가 그냥 호의로 해준 거다 라는 되겠죠. 일종의 선물이야 라는 되겠죠. I won't, I will not이 되겠죠. will not의 줄임말이 되겠죠. 이건요. I will not charge you for this. 됐죠? 그래서 너한테 청구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charge라고 하는 말은 청구하다, 금액을 청구하다라는 되겠죠. 이것에 대해서 너한테 청구하지 않을 거야. 이거 해줬다고 해서 너 돈 달라고 하지 않을 거니까. said Rumins. 이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죠. 근데 Mr. Boggis was so shocked that he couldn't say anything. 자, 이게 so that 구문이 되겠죠. 대표적인 너무 형용사 부사하여서 that 이하하다. 그 결과 that 이하다. 이제 결과의 의미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 사람 너무 놀래서 뭐라냐 되겠죠. 너무 충격을 받아서 he couldn't say anything.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라는 얘기가 되겠죠. 자, 이것도 여러분 이 so와 that 사이에 언제 형용사 넣고 언제 부사 집어넣나요? 이런 거 되게 많이 좀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 항상 어떤 말 사이에 어떨 때 형용사 들어가고 어떨 때 부사 들어가는가 라고 하는 거는요 거의 다 이제 이 좀 약간 공통적인 규칙이 있는데 필요 없는 것들을 다 빼면 돼요. 필요 없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이 봤을 때 좀 이상하게 생긴 거 그냥 선생님 뭘 기준으로 그냥 이상하게 생긴 거예요? 여러분이 그냥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건 좀 이상하게 생겼는데 라고 하는 걸 지우면은 원래 문장이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선생님이 약간 이제 농담 반 진담반으로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감으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 좀 쉽게 돌려서 말을 하는 건데 일단은 여러분 가장 쉬운 거는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that 이하라고 하는 이 결과라고 하는 말이 그냥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러면은 원래 그냥 가장 기본적으로 문장이 나와요. Mr. Boggis was so shocked. 그렇죠? Mr. 보기스 씨가 되게 놀랐다라는 식으로 만약 말이 끝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비동사 뒷자리니까 당연히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해서 쉽게 여러분 구분이 가능하게 되겠죠. 다른 어떤 종류의 문장이 와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so that에서 그냥 뒤쪽에 대절을 그냥 싹 없애버리고 앞문장만 보시면 뭐라 해야 되겠죠?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완벽한 문장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즉 so하고 that 사이에 형용사가 들어가야 될지 부사가 들어가야 될지 매우 쉽게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냥 대절만 싹 없애버리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여러분 오늘 끝내기 전에 이제 오늘 이제 그 강의 일단 기본적인 이제 본문 강의 다 끝났는데 여러분 끝내기 전에 여러분이 좀 보셔야 될 게 여러분이 지금 그 가지고 계신 워크북에 보시면 이 왓절에 대해서 좀 잘 설명이 돼 있어요. 아시겠죠? 이 왓절에 대한 설명을 일단은 좀 간단히 좀만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러분이 그 보고 계신 이제 워크북을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무슨 얘기냐? 그렇다고 해서 워크북에 있는 거 똑같이 얘기하면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들을 이유가 없죠. 여러분이 이제 거기 보시면 이제 뭐 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울 거예요. what은 이제 뭐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이다.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이다. 이렇게 공부를 하죠. 이게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이 말 맞아요. 진짜 이렇게 했으니까요. 근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거기다 또 뭐라고 나오냐면 여러분이 그 학교에서도 이렇게 배우고 여러분 워크북에도 이렇게 써 있는 건데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근데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what은 명사절을 이끈다. what은 기본적으로 얘가 명사절을 이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명사절을 이끌면 얘가 무슨 절 접속사라는 얘기가 되겠죠?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가 뭘까요? 명사절 접속사겠죠. 그렇죠. 그래서 what을 이제 관계대명사라고 구분을 할 수도 있긴 한데 저는 이거를 매우 바보 같은 짓이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왜냐? 여러분이 흔히 말해서 관계대명사라고 하면 뭐 who나 뭐 which나 뭐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죠. that이나 얘네들 되게 많이 보게 되겠죠. 관계대명사. 실제로 얘네들은 관계대명사 일종이기도 하니까는요. 그렇죠. 우리가 보통 관계대명사라고 하면은 앞에 뭐 선행사가 이렇게 있고 이제 얘를 이제 꾸며주는 얘는 엄밀히 말하면 얘는 여러분 형용사절이에요. 그렇죠? 관계라고 하는 말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말들 치고 이 명사로 꾸며주지 않는 말이 사실상은 없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거의요.
여러분 교육과정 안에서 우리 지금 중학생이니까.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사실상 뭐가 되겠죠? 관계되면서 관계라는 말이 들어갔지만 얘가 누구를 꾸며주는 건 아니에요. 선행사를 자기 안에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라고 해서 엄청나게 복잡하게 배우죠. 그래서 그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실 필요가 그냥 없다라는 얘기예요. 얘는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라, 왓이 이끄는 절이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고, 뭐 왓이 명사절을 이끈다라고 했으면 얘는 그냥 뭐가 되는 거죠? 예, 그냥 명사절 접속사라고 알고 계시는 게 더 좋아요. 아시겠죠? 그러면은 얘랑 얘도 뭐란 얘기죠? who, which, that과 what은 여러분 기본적으로 어떤 식으로도 그냥 쉽게 구분이 가능하죠? 그렇죠? 얘네들은 형용사절이고 얘는 명사절이구나. 아예 뭐란 얘기가 되겠죠? 쓰이거나 사용되거나 아니면 이제 사용처나 사용하는 방식이나 이제 자리에 그 자리 자체가 아예 달라버리기 때문에 얘네들과 이 what을 헷갈릴 이유가 그냥 없어요. 이게 헷갈린다. 그럼 솔직히 말해 제 생각은 그냥 병원을 가보시는 게 더 빠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로 이것을 품사적으로 구분을 하시는 습관을 가지고 있는 게 여러분들한테 다른 말들과 불필요한 헷갈림이라고 하는 걸 미연에 방지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왓은 뭐 선행사를 포함을 이것도 알아두면 좋아요. 좋기는 한데 될 수 있으면 이런 개념을 사용하시지 않는 게 더 좋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 때문에 얘네들은 명사절의 역할을 한다라고 했으면 그냥 명사절 접속사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이게도 지금 명사 자리에 맞아요. 비동사 뒷자리에서 보어의 역할로서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되겠죠. 이거는 지금 is라고 하는 비동사 앞에서 주어의 역할로서 명사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명사 자리에 왔으니까 명사절이구나라고 쉽게 여러분이 구분을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때문에 이 개념 쪽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시고 기억을 해주시고 그 모양과 자리를 봐주시는 게 훨씬 더 기억이 오래 남고 다른 애들하고도 이런 애들하고도 괜히 쓸데없이 헷갈릴 이유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시면요 여기까지 해서 6과의 내용은 모두 마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죠.